한중일의 해외 관광 패턴과 관광 수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나라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징은 차이를 보이며 국민들의 해외 관광 성향도 상이합니다. 한국인들의 연간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2,870만 건으로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인이 여러 차례 출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간 약 2,800 내지 3천만 명 수준의 해외 관광 출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기록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2025년 일본인 해외 출국자 수는 약 1,470만 건으로 역시 휴가와 관광 목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약 2,010만 건에 달했는데 아직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2.5배에 달함에도 해외 여행자 수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이 작고 국내 관광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때문이지만 한국인이 워낙 여행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중국은 연간 해외여행 출국자 수가 1억 명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국가별로 통계 발표 방식이 다르고 자료의 범위가 다양하지만 중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단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019년 출국자 수가 대략 1억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코로나 이후 중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 완화와 비자 정책 변화로 해외 출국자 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이 다수의 관광업계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해외 출국자 수가 3배 이상인데 중국의 인구 규모에 비한다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환산해보면 2024년 한국의 해외 출국자 수는 총인구 5,120만 명의 약 56%였습니다. 10명 중 5 내지 6명이 해외여행 목적으로 출국한 셈입니다. 일본의 2025년 해외 출국자 수는 총인구 1억 2,400만 명 대비 약 12%에 해당합니다. 일본 국민 8명 중 1명 정도가 해외여행으로 출국했다는 뜻인데 엔화 약세와 여권 소지율 제한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출국 빈도가 낮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일본의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한국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질 소득이 매년 성장하면서 해외 관광 붐이 일었지만 일본은 30년째 이어진 장기 침체와 실질 소득 제자리 걸음으로 해외 관광 수요가 침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다 넓은 국토에 다양한 자연경관을 지닌 국내에서 관광 수요를 흡수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중국은 1억 명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해외 관광객 송출국이지만 인구 대비 출국자 비율은 7%에 불과합니다. 인구 대비 해외 관광 수요가 한국의 7분의 1에 못 미치고 일본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인들의 실질 소득 수준이 해외여행을 감당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고 중상류층만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국내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풍부하여 국내 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자 수가 일본의 2배에 달하고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1억 명 가까이가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비율 면에서는 한국의 해외 관광 출국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본, 중국은 크게 낮았습니다. 반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정반대 경향을 보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약 1,750만 명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한 후 서서히 회복되어 2025년에는 약 1,87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2019년 외국인 입국자 수가 약 3,190만 명이었고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3,69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025년에는 더욱 늘어 4,27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4천만 명을 넘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연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를 발표하지 않아 국가 간 비교가 곤란하지만 여러 통계와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1억 4,500만 명의 외국인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입국자가 급감하여 2023년에는 약 3,500만 명으로 하락했으나 2024년에는 1억 3천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회복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통계 방식의 차이로 국가 간 관광객 입국자 수치 비교가 부정확하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관광 트래픽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관광객의 이동은 외화의 유출입을 수반합니다. 관광객과 관광 수지에 관한 통계는 세계관광기구와 월드뱅크 등에서 발표하는데 두 기관의 통계는 아직 2024년까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보도 내용과 국가 통계를 조합하면 최신 상황과 경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2024년 관광 수입은 약 164억 달러, 관광 지출은 265억 달러로 관광 수지 적자가 10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적자 폭이 2019년보다 확대되었으며 2025년 역시 관광 수지가 90 내지 100억 달러대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의 해외 여행자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2,870만 명에 달했지만 방한 외국인은 1,640만 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들의 국내 체류 일정도 상대적으로 짧아 적자 폭이 컸습니다. 일본의 경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가 약 3,690만 명이었고 이들의 지출액은 약 8.1조엔, 미화로 약 5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는 방일 외국인의 지출 총액이 약 9.4조엔, 미화로 약 60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의 관광 수입액은 전체 GDP의 약 5 내지 6%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1인당 평균 22만 7천엔, 미화로 약 1,400달러를 일본에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숙박 관련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쇼핑, 식음료, 교통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2024년 일본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약 1,300만 명 수준으로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9년 대비 회복률은 약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4년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지출액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산업보고서에서는 일본인들이 해외에서 1인당 평균 약 31만 5천엔을 소비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일본인이 1인당 해외에서 지출한 외화는 대략 1,900달러, 전체 관광 지출액은 250억 달러 수준. 관광수지 흑자 규모는 약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관광 수입은 약 942억 달러로 2019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이후 매년 중국인의 해외여행 지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관측됩니다. 참고로 2019년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는 약 2,56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관광 수입이 상당하지만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인구 대비 해외 관광 출국 비율이 가장 높고 인바운드 관광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해외여행 지출이 훨씬 커 관광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대비 출국자 비율이 한국보다 낮으며 관광 지출 대비 수입이 매우 커서 큰 폭의 관광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출국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 일본보다 훨씬 낮으며 관광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외 여행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중일 세 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패턴은 규모, 목적, 소비 방식 등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출국자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며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외국인 입국자 수보다 훨씬 많아 관광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연령층의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단위,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광 목적은 크게 레저와 휴양, 쇼핑, 문화체험, 음식체험 등 다양하며 특히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한 단기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기 있는 해외여행 목적지도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5년의 여행 트렌드를 보면 일본이 여전히 가장 많은 한국인 여행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도 인기 여행지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고, 중국 역시 비자 간소화, 인프라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찾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단거리 아시아 여행 선호가 강하고 계절 및 연휴에 따라 여행지 순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비 패턴 및 여행 스타일에서는 프리미엄, 품질 중심의 소비, 개별 자유여행과 연휴를 이용한 짧은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은 줄어들고 자유 일정 개별 여행이 늘어나며 여행 계획, 숙소, 교통 등을 스스로 조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여행 비용은 일본인, 중국인보다 많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여행 방식이 점점 고급형,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숙박, 체험 등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또한 주말, 연휴를 이용한 여행 수요가 늘면서 가까운 나라로 향하는 단기, 소규모 여행이 활발합니다. 해외여행 비용은 환율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특히 원화 약세 시에는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행 수요가 주춤해지지만 단거리 아시아권 여행은 환율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특히 아시아권 중심의 다채로운 여행 수요, 개별 자유여행 확산, 높아진 소비 성향이 특징입니다. 장거리 여행도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단거리, 연휴형 여행과 맞춤형 체험 중심 소비가 전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여행 패턴은 근거리 목적지를 선호하고 엔화 가치의 영향을 받으며 세대와 소비 행태에서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팬데믹으로 급감하였으나 최근에는 2019년에 약 70%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일본 해외여행객들의 주요 목적지는 근거리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입니다.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이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데 한국은 황금 연휴 등 휴가철 해외 목적지 1순위로 나타났고 대만, 하와이, 싱가포르, 태국 등도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여행객 사이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패턴은 엔화 가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엔화가 강세를 보일수록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등 중장거리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 특히 20대가 해외여행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왕성하게 해외여행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동료들 중심의 소규모 인원 단위 자유여행이 늘어나는 등 일본인의 해외여행에서도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이 줄고 자유일정과 체험 위주 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골든위크, 여름휴가, 연말연시 등 긴 연휴 기간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합니다. 해외에서의 쇼핑, 체험, 숙박에 대한 1인당 평균 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일본인의 해외여행 패턴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 속에서 근거리 아시아를 중심으로 자유여행 형태가 강세를 보이며 젊은 층의 여행 소비와 엔화 약세로 인해 해외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목적지, 특히 유럽과 미국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환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 역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2024년에 약 1억 4,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여행사들은 2025년에도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가 2024년 수준을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행 패턴도 변해 2030 및 3040 세대가 핵심 여행층으로 부상, 해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되는 중국 관광객들도 예전에 비해 MZ세대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가족 중심, 소규모 자유여행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 성향도 변해서 과거의 명품 쇼핑 위주의 지출은 줄어들고 가성비, 체험 중심 소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 문화 경험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소비 패턴 변화와 개별 체험 비중이 커지면서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 방한 중국인의 평균 체류 기간은 7.2일이었으나 이후 9.2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젊은 층 여행자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사보다 SNS,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등을 통해 여행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여행 지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이며 특히 일본, 태국 및 동남아시아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유럽,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과 같은 장거리 목적지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행 목적은 레저와 휴양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연을 즐기는 소규모 휴식형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상대국의 비자 정책, 중국 내 경제 상황과 물가 등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중국인을 위한 무비자 또는 단기 비자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났고, 중국 내 성장 둔화, 중산층 소득 감소와 환율 등은 여행 예산과 지출 행태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한중일 해외여행객들의 주요 소비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현지 브랜드 의류와 액세서리, 뷰티 화장품, 현지 음식 재료와 특산품, 한국보다 저렴한 전자제품과 테크 제품 등을 구입하며 투어 입장권과 현지 레스토랑 등 레저 체험 관련 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용 제품과 기념품을 선호하며 현지 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 돈을 쓰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해외여행 시 현지 특산품인 과자, 건강식품 등을 선물로 사가는 관행이 있습니다. 브랜드 의류, 액세서리 등 현지 패션 제품과 지역 특산 주류와 스낵도 쇼핑 리스트에 자주 포함됩니다. 일본에서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 친지와 직장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는 전통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식품, 건과자와 작은 기념품류를 구매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여행지에서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을 면세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명품과 럭셔리 브랜드, 뷰티와 스킨케어 제품, 의류와 패션, 면세 상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자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의 여행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소비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품 소비가 줄고 가성비 높은 중저가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고 있으며 여행 중 체험 및 문화 활동에도 지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가성비 중심, 현지 식문화와 체험, 대량 구매에서 분산 구매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중일 여행객 모두 해외에서 쇼핑, 기념품, 현지 상품 구매를 많이 하지만 한국인은 체험과 패션, 뷰티 중심, 일본인은 지역 특산품과 선물 중심, 중국인은 가성비 높은 중저가 제품 중심이라는 소비 패턴상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상 한중일의 해외 관광 현황, 관광 수지, 소비 패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